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되게 이제 와닿는 게 이 수학이 다른 과목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말씀 정말 공감이 가는 저도 사실은 이제 막 얘기하거든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수학이 중요하다. 보통 이제 수학 하신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 하시는데 교수님 오히려 정말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수학자들의 그 태도 자체가 AI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총체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 흔히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뭐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학 공부를 통해서 다져진 여러 가지 이제 지적 능력이 AI 개발하는데 가장 필요한 재능이다,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저희 멘토 제가 이제 의지하고 좋아하는 송영진 교수님을 모셨는데 나와주시기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대작을 들고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구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생각루트 여기는 몇 번째 나오지만 나올 때마다 늘 즐겁고요. 또 서로 거의 생각하는 게 같다 보니까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즐겁고 유익하고 그래서 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말씀 나눴는데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거든요. 특히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뭐 생각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이런 겸손함을 강조하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요. 교수님 저는 이번에 이제 책 내셨다는 걸 보고 이제 쓰시고 계신 건 알고 있었는데 제목도 너무 좋고 약간 저는 대작이 탄생한 것 같은데요. 어떤 계기로 좀 쓰시게 된 책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수학사 강의를 30년 넘게 했고 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학사에 관련된 책이 뭐 수십 권 지금 나와 있고 또 외국 서적도 제가 많이 참조하고 하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접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수학자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인 수학자가 쓰는 거랑 아니면 이제 그냥 수학 선생님이나 혹은 역사가가 쓰는 거랑 약간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떤 수학자로서 시각에서 좋은 책을 한번 쓰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썼는데 저는 가능하면 가독성이 높게 표준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이제 목차도 보고 내용도 봤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굉장히 뜻밖의 내용이 있었어요. 보통 작가들은 이제 판매량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니까 재밌는 거 위주로 좀 낸단 말이에요. 교수님 얘기를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건데 현대 수학 얘기를 내가 많이 포함했다라고 아예 딱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학자다 보니까 현대 수학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적인 작가들보다 높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온 시중에 있는 책들은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고대 수학에 치중돼 있어요. 뭐 그거 중요하긴 한데 결국은 현대 수학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그런 걸 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학의 가치 또 수학의 앞으로 역할이 어떨 것이다라는 걸 상상해보고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교수님이 아니시면은 쓰기 힘든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현대 수학 하면은 한 100년 안짝 수학은 사실 저도 이제 거의 아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이제 자세한 얘기 하기 전에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막 수학과가 다시 난리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현대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느냐, 놓치고 있는 게 있느냐. 일반인들이 현대 수학을 이해하고 어떤 자세한 내용까지 이해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분야들이 분화되어 왔고 수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약간 트렌드인고 수학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줌으로써 현대 수학이 AI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상상할 수가 있는데요. 뭐 현대 수학은 강력한 언어죠. 이게 세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언어인데 단점은 이게 너무 난해해져 가지고 일반인들은 그게 어떤 모습인지 쳐다보기 너무 어려운데 왜 저렇게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학을 왜 하는가? 또 문제를 푼다고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실은 그런 회의는 사실은 수학자들 본인들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수학자들조차도 이런 수학사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 왜 어떤 연유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 못하는 수학자들도 많거든요. 제가 또 젊었을 때 그랬고 제가 그거에 대한 것은 뭐 얘기하자면 기니까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현재 AI와 관련된 수학의 모습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AI가 개발되는데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거기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죠. 수학자들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학자들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쓰이냐?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 수학자들의 사고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들 몇 년씩 하다 보니까 AI나 이제 빅데이터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게 이제 오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학적인 지식이 AI 개발에 바로 적용된다는 것보다는 수학적인 훈련을 많이 받은 수학 전문 인력이 거기 참여해서 거기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간다. 이런 점이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수학 문제 푸는 것이 AI가 얼만큼 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AI들이 참여해서 이제 시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의 인식은 수학은 논리적으로 뭔가를 전개해 가고 있고 또 답이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AI가 금방금방 대체할 수 있겠네 수학자들의 역할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경시대회나 학교 수학에서는 답이 있는 수학을 하고 논리적인 수학을 하지만 계산적인 수학을 하고. 근데 수학자들이 하는 수학은 좀 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답이 없는 순전히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도 않는 그런 복잡한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 같은 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되게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이 수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결국은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거 안에 있는 건가요? 수학사 안에는 뭐 문화사, 과학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현대 학문의 역사가 같이 담겨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학문 간에 약간 벽이 있어요. 약간 경쟁과 영역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수학을 강조하면 뭐 수학만 위대한 학문이냐, 물리학은 더 그렇다, 생물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 모든 학문들이 사실은 잘 어울려서 협조해서 발전해 온 것이고 제가 수학을 통해서 역사를 서술하고 있지만 그게 수학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학문이 어떻게 어울려서 수학하고 어울려서 왔는지 또 그것이 수학으로부터 어떻게 분파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재료학부 출신인데 수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수학 뭐 물리, 뭐 화학이 아니고 제 느낌에는 이 모든 학문을 묶어주는 툴 같은 언어라고 하죠. 모든 학문들이 결국 수학으로 묶여있다.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심지어 인문사회까지도 그렇다는 느낌을 받는데 아마 교수님이 통찰이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이거 연구해서 어디다 쓰는지 몰랐거든요. 철강 아이 뭐 이거 해봐야 근데 저는 박사 논문 쓰기 급급하니까 졸업하고 보니까 이래서 연구를 한 거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연구하라고 돈을 준 거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으로 묶을 수 있다. 대중은 이제 수학 공부를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이라는 어떤 과목에 약간 질려 있고 부담을 많이 느끼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하고 사실 진짜 수학은 약간 다른 것이고 수학은 원래 그렇게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떤 인류 문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모든 문명의 수학은 표준적인 역할을 하고 또 수학이 발전해야 문명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해야 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되게 이제 와닿는 게 이 수학이 다른 과목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 말씀 정말 공감이 가는 건데 특히 아까 이제 AI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막 얘기하거든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수학이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냐 보통 이제 수학 하신 다른 분들은 제가 많이 여쭤보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 하시는데 교수님 오히려 정말 다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수학자들의 그 태도 자체가 AI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총체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 흔히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 뭐 집중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학 공부를 통해서 다져진 여러 가지 이제 지적 능력이 AI 개발하는데 가장 필요한 재능이다,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 시대에 결국 필요한 거는 수학적 어떤 그게 아니라 이 수학을 통해서 배운 우리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들께서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요? 했는데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삼성전자를 때려칠 수 있었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수학을 잘해서 때려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내가 그걸 그만둘 수 있는 평가 요소들을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실행하는 그 역할을 이제 그런 기능을 가르쳐주는 그 과목이 뭐냐 나는 수학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만두기 전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네. 상의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사실 처음엔 듣고 놀랐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조금 저도 이제 되새겨서 생각해 보니까 대단한 결정이고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제 회사를 때려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교수님 같은 분들 만나서 진짜로 얘기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다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저를 만나주시고 잘하고 있다! 그럼 때려쳐야지. 이게 생각했던 것도 커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부터 계속 멘토로서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교육 채널이라서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모든 그 부모님들한테 학생들한테 읽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수학에 대해서 의미 있는 활동이다. 수학사가 그냥 재미있고 많은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러신지.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에서 그래프가 나오고 뭐 기하적인 곡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수식하고 그래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학생들이 생각을 못 하지만 이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식을 뭐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라든가 아니면 역으로 뭐 어떤 그림을 수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였는지를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좀 더 흥미가 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그걸 학교에서 강조해주고 이제 수학자들이 어떻게 이런 했다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현재 공부하는 거랑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국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독성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수학사 책이 하나 좋은 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책을 쓴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다른 수학사 책이랑 조금 다른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문화 발전에 있어서의 수학의 어떤 역할 또 우리 현세 사회에서의 수학의 역할 또 그런 것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문명의 뼈대가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한 책 제목은 좀 다른 거였어요. 뭐 천년의 수학 미래를 이끌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조금 너무 수학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편집자께서 이걸 딱 제안했을 때 저는 딱 듣고는 이거 좋은데 제 책의 방향하고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제목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권의 책을 썼지만 대부분 이제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수학을 강조하는 이런 책인데 이번 책도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수필집 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책 중에서는 상당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수님 이제 쓰신 책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쓰셨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겠다 예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이거 되게 궁금하고 게다가 이제 교수님을 아는 분들은 뻔한 얘기 엮어가지고 무슨 아라비아 숫자 0의 기원 이런 것만 쓰시지 않았을 텐데 어떤 거 담겨있을지 되게 궁금하다 생각하거든요.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예,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을 충실하다 보니까 상당히 드라이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에 책을 몇 권 내면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한 게 뭐냐면 저만이 쓸 수 있는 책. 저만의 색깔을 담고 있는 책을 쓰겠다 하는 그런 이제 원칙을 정해놓고 있고 이 수학 사책도 그걸 충실하게 따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만의 색깔을 담고 있는 것 플러스 읽는 분들에게 재미있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책, 요런 이제 비슷한 느낌을 내는 책들 예를 들면 뭐 역사를 바꾼 뭐 100가지 발명이라던가 이런 책들 많이 읽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들이 제 느낌에는 이제 너무 재밌는데 책에 그냥 이게 100개 챕터가 이렇게 그냥 모여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목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이제 수학을 좀 연결시킨 것 같더라고요.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머리글에도 썼는데 세 가지의 주제를 충실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수학사를 볼 때 문화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용이다. 인종에 대한 포용, 종교에 대한 포용, 다른 이제 문화권에 대한 포용. 포용의 정신이 결국은 이제 문화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담고 싶었고요. 이제 포용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자주 얘기하시는 겸손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돼서 부모님들이 진짜 이걸 아셨으면 좋겠는 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다른 거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가 없으면 지식을 때려 박아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고급지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그 말도 겸손하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냐. 사실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고 저도 교수님 만나 뵈면서 배운 것도 아이들한테 많이 써먹는데 문제 안 풀릴 때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걔네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겸손해라.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이 문제 하나 못 풀었다고. 네. 당연히 네가 못 푸는 문제가 있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얘기하는데, 그런 스피릿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쩌면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수학을 되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이게 한번 허들을 확 넘어줘야 되는 애들이 요런 거 한번 읽고 수학에 대한 눈이 이렇게 딱 바뀌면 수학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수학 공부에 많은 학생들이 치여 있고, 수학에서는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과목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목인데,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학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수학 외적인 걸 하는 걸 중요시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수학 문화 체험도 하고 뭐 다른 행사도 하고 하는데, 당장 이제 학교 성적이나 입시 이런 거에 수학이 밀접하게 관계돼 있으니까 부담 많이 느끼는데, 수학과 관계된 다양한 어떤 지식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오히려 수학 공부 그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진짜 동의하는 게, 교수님 말씀처럼 교과서나 문제집에 매몰되어 있는 애들은 수학을 잘하기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제 주변에 만나는 이 수학 좋아하고 잘하는 애들은 저희 클래스룸 파이, 클래스룸 I, 클래스룸 E거든요. 진짜 수학 좋아하는데 그걸 보고 이거 오일러 항등식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각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어떤 교보자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들고.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저는 제가 너무 읽고 싶어요. 저도 꼭 빨리 사가지고 이제 읽어보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또 제가 이 책을 꼭 읽고 싶다, 이런 이유로 읽고 싶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교수님과 상의해서 5분 뽑아가지고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